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강원국의 글쓰기로 만날 거예요. 강원국의 글쓰기. 요즘 제 영상 많이 보고 계시죠? 다양하게 요즘에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분하고 이런 것도 나누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여러분을 더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좋다고 해주세요. 자, 오늘은 강원국의 글쓰기 2장에서 세 번째 꼭지거든요. 평소 쓰기 위한 4가지 도구.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 4가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독서, 토론, 학습, 메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항상 강원국 작가는 글을 쓸 때 스토리를 푸신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이, 요리사가 평소에 물고기를 잡는 요리사가 있다는 거죠. 평소에 물고기를 잡는 요리사가 있고, 또 요리를 해야 할 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요리사가 있다는 거죠. 자, 평소에 물고기를 잡아놓은 요리사는 우리가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을 어떤 고기로 요리를 할까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리를 해야 되는 때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면 이 고기가 뭐가 잡힐까, 안 잡히면 어떡할까, 막 이런저런 고민으로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이미 평소에 물고기를 잡아놓은 요리사는 요리가 즐겁고, 또 요리를 해야 되는 그때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요리가 고역이고 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공감되시죠? 자, 작가는 얘기합니다. 글쓰기도 똑같다. 글쓰기도 똑같다. 평소에 글을 쓰는 사람과 또 써야 할 때에 글을 쓰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눈다는 얘기죠. 써야 할 때 쓰는 사람과 평소에 써두는 사람. 평소에 써두는 사람은 평소에 물고기를 잡아놓은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써야 할 때에 글을 쓰려고 하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되게 공감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생성하고 채집하고 축적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써놓은 글을 평소에 조금씩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흐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늘 읽고 듣고 쓰고를 말하고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글을 써야 할 때에 편안하게 골라가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즐겁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은 저도 평소에 글을 쓰기는 씁니다. 셀프토크도 쓰고 감사일기도 쓰고 톡방에 아침글도 쓰고 뭐 요즘에 이제 블로그도 1일 1블로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아직 이렇게 체계적인 딱딱딱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목차 구성을 못했어요. 책을 쓰려고 하는 강의 주제는 잡았는데 목차는 아직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와 연결돼서 계속 생각을 하고 책도 보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공감하는 게 뭐냐면, 평소에 계속 읽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을 듣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말해보고, 저는 말로는 이렇게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로 하는 것을 정리해서 쓰려고 하면 그게 조금 더 어려워요.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읽는 거 그냥 좋아요. 읽고 듣고 말하는 거 잘해요. 이제 쓰는 것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강원국 작가는 글을 쓰기에 앞서서 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쩌면 강원국 작가의 루틴이죠.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이제 이렇게 하는, 안경을 닦고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글쓰기에 앞서서 하는 거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써야 할 글에 키워드가 들어있는 칼럼을 한두 편 읽는다. 내가 써야 할 글에 키워드가 들어있는 칼럼을 한두 편 읽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한두 개 듣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책의 목차를 읽는다. 그 세 가지래요. 일단은 칼럼 읽기, 동영상 강의 듣기, 책의 목차 보기.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글이 딱 정리가 된다는 거죠. 뭘 써야 될지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죠. 칼럼과 동영상 강의와 책의 목차는 물고기를 잡는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도구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를 들으시면 그걸 한 번씩 해보세요. 저도 칼럼 이제 요즘에 조금 네이버에 검색하는 게 되게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 동양고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검색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얼른 네이버에 쳐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아마 이렇게 꾸준히 하고 가다 보면 급성장하는 때가 오겠죠. 자, 평소에 꾸준히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원국 작가는 칼럼 읽는 것, 동영상 보는 것, 그 다음에 목차 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도구인데 또 꾸준히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첫 번째 독서다. 독서를 해야 한다. 한 권 읽었는데 자기 생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없으면 헛일이다. 남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독서는 부질없다. 결국은 책을 읽는 목적이 내가 글을 쓰기 위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공부와 행복의 관계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공부 이 책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이렇게 오늘 제가 그 프롤로그를 시작하는 글을 싹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심경미럼 또 정약용 선생님이 쓴 책들도 또 찾아보고 공자에 대해서도 논어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장도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계속 그렇게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독서다. 그런데 한 권 읽었는데 생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없으면 헛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관심 있는 분야에 어느 한 줄이든 한 문장이든 그거를 가지고 내 생각과 연결시켜서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다.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보고 저자의 생각을 한번 가늠해보자. 그리고 내용에 관해 내가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한 꼭지씩 읽은 후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자. 독서하는 방법이에요. 그 독서를 통해서 내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보고 저자의 생각을 한번 가늠해보고 내용에 관해 내가 고민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한 꼭지씩 읽은 후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독서 방법이에요. 자,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도구 뭐였어요? 독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도구 두 번째는 토론이라고 합니다. 토론 역시 생각을 만드는 필수 도구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앞에 나가서 어떠한 강의를 할 때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연설을 할 때든 뭐 인사말을 할 때든 처음에 생각을 안 했는데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과 연결된 것들이 막 나와요.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이제 제가 이번 주에부터 강의가 한
5번 이렇게 가는 데가 생겼는데 강의를 하면서 느껴요. PPT 한 장 딱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를 자꾸 연결해서 해주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뭐 회의를 하든 토의를 하든 대화를 하든 잡담을 하든 수다를 떨든 다 도움이 된다. 말해보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으로 말로 표현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말을 해봐야 되고, 어찌 보면 말하는 것은 내 물고기를 내주는 행위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내 물고기를 내주는 거고, 듣는 것은 남의 물고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감되시죠?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생각 도구들, 그 물고기들을 내보내는 것,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들으면서도 하고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거는 남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자, 2번째 뭐였어요? 토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자,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도구. 3번째는 학습입니다. 학습,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모든 것이 학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량은 읽기와 듣기를 많이 하면 키워진답니다.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량은 읽기와 듣기를 많이 해라.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는 능력에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는 말하기와 글쓰기로 길러진다는 거예요. 말하기와 글쓰기로 문제 제기하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가 길러진다. 그 다음에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호기심과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다. 문제의식은 호기심과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꾸준히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생각을 만드는 도구다. 첫 번째, 독서. 2번째, 뭐였어요? 토론. 3번째, 학습. 마지막 4번째, 자기 생각을 만드는 도구. 마지막 4번째는 메모입니다. 메모. 우리 적자생존이라는 말 하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저도 메모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랬는데 적으면서 또 머리에 기억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도구 4번째는 메모인데요. 독서나 토론, 학습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메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잊혀져 버리니까. 메모는 그 자체가 글쓰기이고 생각하는 과정이며 훌륭한 글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늘 메모할 수 있는 것 가까이에 두고 메모하는 것. 자, 메모는 완전한 것은 아니죠. 생각의 조각을 키워드 중심으로 써놓은 것이다. 그냥 단어만 생각해서 써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각 정리하는 거에 뭐 마인드맵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떤 툴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 잘 못하고 그냥 자꾸 어디다든 수첩에 거의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메모의 가장 큰 효용은 글을 쓰게 한다는 점이다. 이번 장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책을 읽을 때도 늘 내가 글을 쓰기 위한, 내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말할 때도, 토론할 때도 또 내 생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학습,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메모, 이 네 가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평소에 글을 쓰는 습관, 막상 닥쳐서 쓰는 것보다 평소에 글을 쓰는 습관은 요리사가 물고기를 평소에 요리를 하지 않을 때 평소에 잡아놓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요리할 때 골라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즐겁게 재밌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글쓰기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평소에 글을 쓰기 위한 네 가지 도구, 독서, 토론, 학습, 메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죠?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맞아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저랑 함께 하시면서 글을 쓰는 습관, 그래서 함께 책을 출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